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2학기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이제 해야겠네요. 다른 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실시간 수업을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80명이나 듣는 그런 대규모 수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어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장비 이제 보안이나 뭐 아니면 뭐 그 온라인 수업 같은 게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아마 그 수업 들으시는 거나 제가 수업을 하는데도 하여간 뭐 좀 많이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여간 코로나가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번 학기쯤이면 당연히 전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하여간 이번 학기까지는 계속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 좀 아이가 7살짜리입니다. 그래서 7살짜리 애가 좀 이렇게 밖에서 떠들면 소리가 좀 약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미리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구합니다. 그 뭐 물론 이제 수업에 전혀 지장을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데 가끔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 소리 들리는데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이 소리 들리는데 어떤 소리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 방해가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요. 자, 일단은 뭐 저는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을 하였고요. 국어 국문학과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전공한 것은 국어학입니다. 국문학 쪽이 아니라 국어학 쪽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 맞춤법 이런 거를 좀 많이 그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활용 의미론 뭐 이런 거, 한국어 문법 이런 거를 전공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수업을 또 맡게 된 이유는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립국어원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제 한글 맞춤법이나 이런 걸 제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국가기관인데요. 여기에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런 수업을 맡게 되었고 또 국어문 규정에 관한 이제 책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 책을 이제 교재로 이제 삼게 됐는데 뭐 하여간 2,800권째 이렇게 팔렸는데 어쨌든 요 교재 요거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 그래서 요 책 가지고 계속 이제 수업을 한다는 점 그것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성신여대에서 제가 횟수로 6년간, 만 5년간 지금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하여간 2016년도 2학기부터 그렇게 계속 수업을 해왔고요. 연락은, 그리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시려면 연락은 좀 되도록이면 이메일로 js1031 한메일.net 요걸로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이 좀 기록에 남아서 좋기도 하고요. 하여간 그 제가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장 연락을 해주시는 것이 제가 좀 가장 빠른 답변을 드리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과목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맞춤법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춤법 불패라는 것은 이 말은 뭐냐 하면 교양 수업 중에 맞춤법이란 수업을 이제 지정을 하면은 절대 폐강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만석이고 그래서 폐강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법 불패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사람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저한테는 뭐 좋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강의료도 똑같고 그렇지만 이제 듣고 싶은 사람이 많기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 수가 많아져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여간 어쨌든 사람 수가 많으면은 좀 관리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수업 운영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맞춤법 수업이 이렇게 폐강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뭐 하여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또 학생들이 계속 이 수업을 더 들을 수 없느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뭐 더 사람 수를 더 늘릴 수 없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좀 메일이나 그런 걸 매번 받아요. 매번 학기 초마다 받는데 하여간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심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뭐 80명 꽉꽉 채워가지고 한때는 150명씩 수업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다 사람 수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느 때는 또 39명 데리고 제가 막 한글 맞춤법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학생 수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역시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항상 수업하는 건 조심스럽고요.
예, 이제 또 제가 국어를 이제 사랑하는 입장에서, 한국어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또 이런 수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좀 열심히 해야겠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맞춤법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요즘 이제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다 나중에는 이제 뭐 다 영상으로만 그렇게 통화를 하고 영상이 남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 예측이 뭐 물론 틀리진 않았죠. 유튜브나 이런 게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도 찍고 그렇게 영상 통화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느냐? 전혀 줄어들지 않았죠.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문자 텍스트로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어려운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제 또 그 전공으로 들어가면은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지식들을 좀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텍스트의 중요성이 전혀 줄지 않았고 여러분들 아마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저 문자 텍스트나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하여간 뭐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필요한 지식이니까 잘 하여간 배워서 이번 학기 잘 배워서 하여간 그 평생 좀 글을 쓰시고 여러분들이 문자 텍스트를 사용하시는데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맞춤법이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는 맞춤법이 틀리면 기초 교양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트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을 했는데 아주 멋있는 이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 맞춤법이 다 틀렸어요. 맞춤법 띄어쓰기 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시겠어요? 그거는 좀 이제 그 고민이 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교양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판정이 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로 이제 이 맞춤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바로 교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런 이제 구분점이 된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좀 그 맞춤법은 하여간 틀리면 교양이 부족하다는 그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게 또 남성과 여성의 좀 차이가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맞춤법을 좀 약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여성들은 훨씬 더 좀 철저하게 그런 걸 지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어쨌든 간에 무슨 글을 쓰거나 이럴 때는 맞춤법을 지켜야 그런 내용조차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맞춤법이 틀리면 내용까지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항상 맞춤법은 바로 교양의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맞춤법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뭐 오타도 되게 이렇게 좀 많죠. 이제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면 요즘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이런 맞춤법이나 이런 것의 또 중요성도 더욱더 이제 커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요즘 이제 뭐 그야말로 기자들도 제가 볼 때는 맞춤법이나 이런 걸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참 하여간 안타까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여간 요 시간에 필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사람 수가 꽉 채워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하여간 원리를 잘 익히시고 그런 원리에 따라서 약간 뭐 좋은 글을 좀 많이 생산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이라는 그런 이제 수업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배울 것은 국어 어문 규정입니다. 국어 어문 규정 속에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어문 규정이 크게 4대 규정으로 나눠지거든요.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국어 어문 규정 여기에는 한글 맞춤법과 맞춤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이 있고 로마자 표기법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4대 규정이 있는데요.
예, 그 항맞춤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맞춤법으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국어문 규정을 다 대표하고 예, 그 뭐 하여간 국어문 규정과 한글 맞춤법이 같은 양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같지 않아요. 같지 않고 국어문 규정이 더 높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한글 맞춤법은 국어문 규정의 하위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한글 맞춤법에서 한글 맞춤법은 이게 뭐냐면 철자법이에요. 철자법.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철자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teacher 하면 T-A-C-H-E-R 그런 식으로 적어야겠죠. 우리가 넓다 있죠? 넓다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발음을 보면 넓다이라고 그렇게 써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넓다라고 써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쓰는 게 맞나요? 이게 철자법을 지킨 것이죠. 이건 철자법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쓰면 편하잖아요. 소리대로 쓰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쓰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넓다는 이렇게 쓰지만 넓고 넓지만 예, 리을입니다. 넓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넓다가 같은 뜻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렇죠? 요거는 뭐 리을과 그 리을 받침의 쌍디귿이고 리을 받침의 쌍기역이고 리을 받침의 쌍지읒인데 이게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같은 뜻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넓다를 넓고 넓지만 리을 비읍으로 쓰면 이렇게 리을 비읍으로 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같은 뜻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철자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대로 쓰지 않고 철자법대로 쓰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의 그 정확성을 위해서 의사소통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철자법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철자법에 관련된 게 바로 한글 맞춤법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의 또 다른 규정은 철자법과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규정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같이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한글 맞춤법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예요. 그런데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의 반대말이 뭡니까? 비표준어죠. 비표준어의 대표적인 것은 방언이죠. 근데 사투리를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예, 그렇진 않죠. 예, 그래서 이것은 표준어다, 표준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한 것이지 이렇게 그 한글 맞춤법처럼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표준어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기 외국인들이 그 방언을 배우면 안 되잖아요. 표준어를 그래도 정해놔야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표준어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표준어 규정이고요.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저기 표준 발음법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 발음도 그 아나운서 되실 분들은 표준어 규정의 표준 발음법을 또 열심히 또 외우고 있어요.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표준어 규정을 이룬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이게 뭐냐면 외래어를 뭘로 적는 겁니까? 한글로.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게 외래어 표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후라이팬이라고 그러나요? 프라이팬이라고 그러나요? 발음할 땐 후라이팬. 그렇지만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프라이팬. 이렇게 써줘야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 그 외래어 표기법은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예, 모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기 실제 발음하고 너무 다른 게 많기 때문입니다. 슛, 골 이러잖아요. 누가 골이라고 그러지? 골이라고 그렇게 발음하지 골이라고 발음합니까? 그렇지만 쓰는 것은 골이라고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 발음과 좀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규칙이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외래어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예, 거의 외래어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로마자 표기법은 뭐냐면 한국어를 로마자로 적는 것이 로마자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로마자로 적는 것이다. 예, 그래서 로마자 같은 경우는 A, B, C, D 우리가 영문자로 얘기하는 그게 로마자예요. 왜 영문자라고 얘기 안 하고 로마자라고 얘기하나요? 예, 영문자는 바로 이게 원전이 어디냐면 로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문자가. 그래서 영문자라고 얘기하면 그 로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태리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가지고 영어에서 빌려 쓴 게 그게 이제 영문자 로마자예요. 예, 그래서 그 로마자는 그 영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스페인어에서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이런 데 다 쓰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전을 살려가지고 로마자로 얘기하는 것이 영문자가 아니라 로마자로 얘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맞는
그 문자를 가리키는 다른 그런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로마자 표기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정이라는 제가 정종수인데 정을 어떻게 쓰기로 했나요? 정은 J-E-O-N-G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래서 어 같은 경우는 이오로 쓰고 이응은 J로, NG로 쓰고 지읒 같은 경우는 J로 쓴다. 이런 것 정해놓은 것이 바로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수업 시간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요 네 개를 다 다루겠습니다만 수업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수업을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두 다 종합하는 그런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여간 요 네 개를 간략하게나마 다루도록 하고요. 예, 요 두 개는 그 실제 이제 우리 그 14주차까지 수업을 할 내용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면 아마 수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 뭐 표준어 규정 중에서도 표준어 사정 원칙, 표준 발음법까지는 거의 뭐 못 나갈 것 같고요.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면 거의 이제 수업이 종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종합하는 의미에서 다 배울 때는 네 개를 다 배우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두 개만 우리 수업 시간은 이렇게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중에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 그렇게 진도를 나가게 된다라는 것, 그것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소개는 평가를 이제 중간고사 35%, 그 다음에 기말고사 35%, 과제물 15%, 그 다음에 추석 15%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과제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국어문 규정 틀린 것 있죠? 예, 그런 것이, 여러분들 저 뭐 간판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게시물, 책, 방송 자막, 상품명, 아니면 제목,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제목, 아니면 노래 가사, 현수막, 광고지, 뉴스기사, 유튜브 자막, 예, 뭐 이런 것들, 수업 자료, 이런 것들 중에 맞춤법 틀린 게 엄청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하여간 그런 것들 그 30개를 사진 캡처를 해 오시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 오셔도 괜찮고 아니면 컴퓨터에서 캡처하셔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30개를 모아와서 그거를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라는 것 수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과제는 이제 12주차 때 그때 이제 걷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30개는 뭐 하루 만에 다 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래도 좀 차근차근 이렇게 모아두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그 시간 늦지 않게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5%인데 단 여러분들이 저기 서핑으로 한글 맞춤법 틀린 거 이러면은 막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와가지고 제가 뭐 유병재 사진이라든지 뭐 박진영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다 이렇게 맨날 나오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감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틀린 거를 찾아와야지. 그렇게 뭐 틀렸다고 그런 걸 이제 검색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면은 맨날 똑같은 이제 사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과제를 뭐 여러 번 지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여러분들이 저기 노력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 안 하고 캡처하는지 다 압니다. 다 아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서 모아 오시는 것, 그것만 인정한다는 것, 그거를 좀 알아주시고, 약간 30개, 그거 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죠? 2021년도에 만들어진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 저 한국문에서 나온 요 교재입니다. 이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할 테니까, 약간 요 교재는 다다음 주에 수업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어문 규정을 다 종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프린트물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그렇고요. 다다음 주부터 이제 요 책 가지고 진도를 나갈 테니까 요 책을 하여간 뭐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했던 분한테 하여간 뭐 입수를 하시든지 하여간 요 책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뭐 인터넷으로 사면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구입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요 책은 어떻게 이제 돼 있느냐면 규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확인 문제가 있고 뒤에 이제 연습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규정을 배우고 확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그런 이제 3번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데 되게 좀 유용한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는
그 이제 문제 풀이식으로 그렇게 아까는 확인 문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문제 풀이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약간 공부가 되고 지루하지 않다는 측면이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 여러분들이 이제 한 챕터가 이제 끝날 때마다 연습 문제가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그 연습 문제 부분은 원래 여러분들이 저 대면 수업일 때는 다 조를 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시켰어요. 발표를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연습 문제는 제가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뒤에 정답과 해설이 다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제가 규정하고 그 아래 확인 문제까지만 이제 수업을 할 테니까 뒤에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공부를 복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3교시를 수업을 하는데 1, 2교시는 30분에서 35분가량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순수 이제 이론으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수업을 하는 게 바로 진도가, 원래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와 진도가 맞더라고요. 진도가 맞으니까, 하여간 수업을 50분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30분에서 35분 정도, 35분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그 정도 앞뒤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저만 이렇게 신나가지고 진도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하죠.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약간 본래 이제 우리 오프라인 수업 시간 진도에 맞추어서 그렇게 30분에서 35분가량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보통 이제 3교시는 여러분들 수업 이동하고 그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하지 않거든요. 오래 하지 않아서 3교시는 또 18분 정도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수업을 벌써 이제 4번째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진도가 그렇게 해야 그 진도가 이제 맞더라고요. 맞으니까. 약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35분, 그러니까 1교시, 2교시는 35분 정도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3교시는 18분 정도 수업을 한다는 것, 그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제 동영상은 저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출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원래 12시서부터 3시까지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오전에 수업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쭉 들으시고 목요일에 약간 그때까지 수업을 목요일 자정까지 그렇게 들으시면 추석 체크가 되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약간 수업을 좀 제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이렇게 좀 밀어서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은 그러면은 나중에는 수업을 잊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목요일을 넘겨가지고 결석 처리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원래 12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 시간에 맞게 그렇게 스케줄을 짜셔서 그때 수업을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좀 무난하고 저 출석을 놓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8주차, 15주차 그때 이제 12시에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것이니까 하여간 그때 이제 다른 수업하고 겹치면 안 돼요. 그 시간은 원래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12시부터 3시까지니까 그래서 금요일 12시에 그렇게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그런 것은 좀 다른 시간하고는 겹치지 않게 그렇게 잘 하여간 조율을 하셔서 그때 잘 시험을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 온라인 시험으로 그렇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라고 한 학기 동안 매번 수업이 이제 끝날 때 되면 되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록 지금 저 화면 너머에서 이렇게 보는 이제 여러분들이지만 하여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모르지만 이렇게 정이 쌓이는 것 같아요. 정이 쌓여서 하여간 저도 또 수업에 대한 또 열의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수업 끝날 때는 좀 그런 아쉬운 섭섭한 마음이 그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학기 금방 지나갈 텐데 한 학기 좀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하여간 서로 이렇게 저도 수업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좀 되도록이면 좀 많은 지식 이런 거를 좀 전달이 되고
그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양질의 글을 쓰는데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 뭐 그 읽으시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재로 하지 않고 제가 저기 프린트물로 준비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을 우리 저기 자료실에 띄워 놓을 테니까 예, 그걸 다운받아서 그렇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다음 주까지는 꼭 이 교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그러면 예,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